안녕하세요. 성교육 강사 김형숙입니다. 오늘은 우리 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힘, 이런 단어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사실 힘이란 단어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단어인데 이제 이 힘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또는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힘을 주는지에 따라서 힘이 굉장히 불편한 단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진짜 힘이 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조직 사회 속에서 뭐 지위나 계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힘이 또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요즘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 뭐 갑질 이런 단어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시는데, 자, 가정에서의 힘의 균형, 힘의 조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각 가정마다 인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 가정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고민이 좀 생기신 우리 사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남자로 하루하루가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6살이 어리고 저보다 또 아는 것도 많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잘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이 사례자께서는 아내를 보면 아내는 내가 없어도 정말 잘 살 것 같은 그런 씩씩하고 똑똑한 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가 너무 좋으신 거죠. 요즘 저는 그냥 바보가 된 듯한, 예전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와, 아내 바보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그 아내 바보가 아니라 그냥 바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시고, 그렇게 대우받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아내, 뭐 아이들 또는 처가, 그리고 하물며 본가에서조차 다 저를 혼자서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 우리 사례자께서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10살 때 본인보다 3살 많은 형으로부터 그 형이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까지, 그래서 진학해서 집을 떠나기 전까지 한 3년 동안 3살 터울의 그 형으로부터 성추행, 요즘의 말로 하면 성추행의 그런 행동에 그런 상처를 입고 계신 거죠. 뭐 예를 들어 몸을 만진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3년 동안의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대부분 누구나 가족 중에서 또 부모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의 사례자분 가정이 조금 상황들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아버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어머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의 스트레스 상대가 형도 아니고요, 막내인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집에서 힘이 없는 가장 약한 이 사례자에게 쏠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스트레스를 다 고스란히 이 사례자분께서 받으셨고, 그 상황 속에서 전혀 누군가의 도움이라든지 누군가의 지지라든지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내신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형이 공부를 좀 잘하셨대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의 희망 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아무도 형에게 어떤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상황 속에서 사례자는 그동안 거의 50년 가까이 이 상황을 비밀로 혼자만 가지고 계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기분이 안 좋거나 화가 날 때는 항상 이 막내 이 사례자에게 그런 화풀이를 하셨고요. 그런 어머니가 굉장히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며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 편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 잘하고 얌전하게 있으면 앞으로 상황들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이것은 끝까지 사춘기 시기 또는 청년기 또는 성인이 됐을 때까지도 계속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애를 전혀 느껴보지 못한 상태로 지내게 되신 거죠. 이제 열심히 이렇게 살아온 이런 과정 안에서 드디어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그동안에는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혼자 그 상황들을 다 겪어냈다면, 이 아내를 만나는 순간 그 아내에게 반하게 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굉장히 씩씩하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굉장히 본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사회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아내였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 완전히 이제 반해서 결혼을 선택하셨고 열심히 살아오신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본가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 왜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는 말처럼 아내가 굉장히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갓집에도 굉장히 잘 하게 됐고요. 그리고 처가 행사라든지 생활의 모든 그 중심이 아내와 처가로 집중이 됐었습니다. 물론 본가에는 할 만큼은 이제 할 도리 정도는 했지만 어떤 가족의 화목이라든지 또는 가족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은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해보지는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본가보다 처가에 더 집중했고,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어떤 정서적인 의지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까지도 다 아내에게 모든 걸 일임하고 그런 경제권까지도 아내에게 다 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분이 그때 당시에는 전업주부로서 열심히 이제 아이를 키우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열심히 그 돈을 열심히 이제 이렇게 모아서 굉장히 성실하게 모으셨대요. 그래서 특별히 뭔가 어려움이 있다던가 불편함이 있다던가 사소한 그런 가정 안에서의 작고 또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던 상황입니다. 직장을 30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퇴직한 지 5년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아마 아내가 퇴직한 이후에 가정 생활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으셔서, 워낙 사회성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보를 조금 많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남편이 퇴직할 때는 나는 그러면 이런 일을 하면 되겠다. 그럴 때 자격증은 아내가 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도와줄 일은 남편하고 함께 하면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몇 년 동안 남편의 퇴직에 대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공부도 하시고 이런 준비가 충분히 되셨던 거죠. 자, 퇴직한 이후에는 그 예상대로 아내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남편분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현재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계신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에는 못 느꼈는데 이제 아내가 이런 말을 그냥 편하게 하는 거죠. 살아온 지가 몇십 년이 됐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원래 무던한 이 사례자분의 성격을 그때는 참 무던하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왜 이렇게 느리냐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본인은 열심히 그래도 성실하게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건 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저축하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야무지지 못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없는 몸에 대한 이야기, 또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죠. 나이 들어가면서 머리카락 숱, 자, 그러면서 머리가 휑해지고 있다. 숱이 왜 이렇게 없냐 등등, 또는 다리가 가늘어지고 또는 주름진 모습을 보면서 또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뭐 좀 대범하지 못한 이런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단어를 쓰시는 거죠. 굉장히 불편한 단어. 사례자분께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앞에 또 어떤 내용도 붙입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매력이 없는, 그리고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늙은이라는 단어를 쓰신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모든 생활에서 매일매일이 불편한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가끔 아내와 이렇게 잠자리를 하고 나면 아내가 이제는 성적으로도 당신의 능력에 대해서 매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는 당신하고 같이 이렇게 잠자리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한 사례자분이 느끼기에는 수치심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또 가만히 이 사례자분께서 생각을 해보셨더니 내가 아내라도 나 같은 사람한테 과연 매력이 있을까라는 자신에 대한 점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 점검이 어떤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아내가 한 그 부정적인 그런 느낌들에 대한 스스로도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아내의 말이 다 맞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과를 내가 먼저 하고 있고 뭐 미안해 이런 말이 거의 매일 반복되는 그런 말이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결국 아내가 의도하는 대로 다 따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 의견을 가끔 이렇게 내비치기라도 하면 아내나 또는 가족들이 무시하고 또는 진짜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간단한 결정조차 아내에게 미루고 그런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이 가스라이팅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혹시 제가 그런 상황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그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저는 또 어떻게 아내와 또는 가족과 또는 지금은 현재 좋았던 그 처가와의 관계도 조금 소원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 제목처럼 함께 나누는 이야기, 아내의 가스라이팅이 불편한 남편, 이 사연을 들어보셨으니까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조금 생각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고민을 주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행복하고 싶다. 그렇죠? 행복하고 싶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가 큰 내용일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면 무엇이 과연 필요할까요? 뭐 돈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즘 같은 이런 계절에 맞는 또는 뭐 여행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함께 그 여행을 함께 할 사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먼 길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건 누구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그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라고 하더라도 짧게 느껴지고요. 누구와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행복하고 싶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요, 우리 사례자분에게 뭐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물건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디로 훌쩍 떠날 수 있는 여행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삶에 대한 생각.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것이 바로 내가 행복해지는 첫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 그 전까지의 삶이 이제 퇴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까지가 정리가 됐다면, 자, 이제는 제 2의 삶, 제 삶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지점이 된 거죠. 제 주변에도 보면요, 퇴직하고 나셔서
원래 하던 일과 연계되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것과 연계되어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를 들면 뭐 경찰관으로 퇴직을 하신 분 가운데는 학교에 이렇게 학교 보안관이라고 하셔서 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시간도 조금 편하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아침에 나올 곳이 있고 그리고 뭔가 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런 본인의 어떤 자긍심,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사례자분께서는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또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혹시 연계되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이런 구청이나 또는 이런 곳에서 노인 일자리, 연계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 번씩 가보시는 거죠. 그래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도 들어보시고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경험도 한 번씩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기 존중이 필요한 거죠. 행복하고 싶다면 저 괄호 안에 들어갈 이야기는 자기 존중,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유라든지 그런 존중이 저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가끔 나의 삶에 대해서 이제 내가 퇴직도 하고 나이도 들었으니까 가족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예민하게 나는 어떤 걸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었지? 또는 나는 앞으로 어떤 걸 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런 걸 실천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자기 존중, 자기 이유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이 어린 시절에 사실 이런 경험 당연히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동안 뭐 몇십 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친족 안에서의 이런 불편함, 요즘은 이런 단어가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주변에 생각보다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폭력 상황이 된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지 못해서 어떤 상황들이 계속 노출돼서 불편함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아마 성폭력이란 단어 자체도 조금 어색한 단어였고요. 특히 친족 성폭력이란 단어는 굉장히 서로 말하기도 불편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례자분께서도 물론 가정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가족이다 보니까 특히 형과 내가 같은 동성이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장난처럼 또는 남자들끼리는 뭐 또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문화적인 일반화시켜서 괜찮아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뭐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실제적으로 성폭력, 어떤 관계 속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도 조사에서도 보면 실제로 이렇게 친족 성폭력의 비율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뭐 거의 10% 정도 되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신고가 된 것으로 인해서 조사가 되는 거니까 신고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신고된 내용 중에서 10% 정도는 이제 친족 간의 성폭력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10%란 얘기는 뭐 10명 중에 1명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닌 부분이고요. 이 사례자분께서 뭐 지금 이제 와서 형에게 내가 그런 형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어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험 속에서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성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지에 대한
네, 이런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니어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가장 처음에 제가 여쭤보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뭘 여쭤보냐면, 자, 성이란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말로 표현하는 건 사실 조금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모티콘으로, 우리 왜 이런 SNS 이모티콘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런 이모티콘 이미지로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 저희는 항상 4번까지의 보기가 있어야 굉장히 편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 보기를 드려요. 그럼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뭐 놀라는 모양 또는 부끄러워하는 모습 또는 이거 뭐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런 어리둥절해하는 모습 또는 신나요, 행복해요, 뭐 즐거워요 이런 표정으로 저희가 4가지 정도의 이모티콘을 보여드리고 어떤 이모티콘이 가장 성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가장 잘 느껴지시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비슷하게 나오기는 하세요. 근데 제일 많은 건 3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성이 도대체 뭐지? 라는 약간의 그 갸우뚱거리는 그런 모습을 제일 많이 선택을 하시긴 하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1번, 그 놀라는 모양을 굉장히 또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 이모티콘이 우리 시니어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느낌이신지를 또 여쭤보게 됩니다. 그냥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이 이모티콘을 선택하셨을까라고 여쭤보면 성에 대한 경험이 불편했던 경험들이 조금 있으셨던 분들은 그냥 성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싫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그런 느낌의 이모티콘으로 그 놀라는 모양을 뽑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또 정말 의외로 성 궁금해요. 뭐 이런 느낌으로 놀라는 그런 이모티콘을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경험했던 것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바라보는 생각 또는 어떤 걸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한 인식들 그런 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형한테 그런 사과나 이런 것을 원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충분히 감히 그 불편함, 그 상처를 저희가 어땠겠구나라고 말씀드리기조차 어렵지만 네,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친족 성폭력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업을 나가보면 친구들이 실제로 이제 저희를 통해서 성폭력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또 저희가 설명을 해주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친구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걸 다 신고로 연결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충분히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가족 안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또 함께 나누고 그런 상황들도 저희가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가스라이팅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사실 가스라이팅이란 이 단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저희가 굉장히 옛날에 좋아했던 영화 지금은 없어졌지만 고전 영화들을 그때는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릴 때 많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에는 항상 그런 고전적인 영화들과 제가 마지막을 마무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중에 아마 잉그리트 버그만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 영화 속에서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주인공은 사실은 이 남편의 아주 계략이 숨어 있었죠. 상속녀인 이 아내로부터 모든 재산을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교묘하게 아내를 계속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본인의 통제하에 넣어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경험시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아내는, 이 여주인공은 내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의심,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자, 그 안에서 결국은 제가 지금 제시한 단어들 교란시키고 그리고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기억들을 자꾸 조작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세뇌시켜서 지배하는 이 과정을
반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관심이란 단어와 그리고 간섭이란 단어가 가끔은 이렇게 혼란스럽게 연결되어서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또 듣게 됩니다. 내가 널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또는 나니까 너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나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해주겠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점점점 더 이 말을 하는,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 대상에게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마 우리 아까 사례자께서 질문하신대요. 제가 혹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지만 우리 아까 왜 내가 뭔가 결정하는 게 어려워지시고 그리고 점점 아내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뭐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닐 수는 있지만 그 초기 단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가스라이팅에 가해를 하는 사람과 피해를 하는 사람도 너무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그 상대방에게 좋아하니까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관심을 너에게 표현해 주는 거야. 너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가다 보면 아내분께서는 그냥 자기의 어떤 감정, 느끼는 것들을 좀 더 그냥 편하게 남편분에게 그대로 가감 없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 거죠. 우리 왜 이런 행동을 한 이후에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불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 사례자분께서도 어떤 것이 불만족스러웠는지 아니면 요즘 내가 조금 힘들어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텐데 아내의 그런 일방적인 불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위축이 되시는 거죠.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점점 하고 있다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지금 사례자분께서는 인식을 하셨다면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부부로 살아가는데 힘의 균형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는 내가 아내에게 그 힘을 예전부터 줬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의 힘의 균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의 삶 속에서 이 정도는 내가 아내에게 힘을 실어줘도 행복했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정도의 힘의 어떤 균형은 분명히 회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혹시 아내가 다음에 혹시 또 잠자리를 이후에 뭔가 불만족의 이야기를 한다면 뭐가 불만족이었는지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머리숱이 왜 그렇게 어때요? 또는 뭐 몸에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매력적인 몸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저번에 어떤 텔레비전을 보니까 60이 넘어서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75세 이시 정도 되셨는데 굉장히 몸이 근육질의 몸으로 되셨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조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몸의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마음의 근육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힘이 조금 더 생기게 되고 그 마음의 근육들이 상대방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좀 더 이렇게 에너지 있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냥 자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힘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일방적인 아내의 이야기만 듣는 것보다는 이제 나도 얼마든지 상대에게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기분 나쁨 또는 나의 기분 좋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근육을 좀 더 키우는 방법. 더 재미있는 것들도 좀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아내분은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경제적인 어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회 속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천천히
찾아가 보시는 그 노력하는 과정도 좀 즐기시면서 해보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요. 나로서의 삶,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가장 나한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나의 가족, 그리고 뭐 나의 건강, 나의 경제력,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 안에서 사실은 나로서 산다는 거, 내가 이제 그전에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 이건 변함이 없는, 끝까지 내가 이들과 헤어지는 날까지 가지게 되는 나의 어떤 지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으니까 이제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지게, 건강하게 앞으로 남아있는 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요, 지금 뭐 60 아직 안 되신,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앞서 이렇게 퇴직한 선배들을 봤더니 아침에 김밥 하나 이렇게 주변에 가게에서 하나 사들고 그리고 그냥 운동화 신고 산을 올라가신다는 거죠. 마땅히 어딘가를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아침에 부지런히 씻고 나오시면 그냥 가족들로부터 그 공간에서 분리가 돼서 나 혼자 있는 공간, 그리고 그들도 또 사실은 그런 걸 바라는 그 미묘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김밥 한 줄 사들고 산을 오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제 연락을 주신대요. 뭐 점심 같이 먹을 수 있냐라고 연락을 주시는데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업무가 출장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퇴직한 선배들과의 연락을 받고 점심을 같이 하는 경우가 가끔은 이렇게 거절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고민이 된다고 하십니다. 나도 나중에 퇴직한 우리 선배처럼 김밥 한 줄 사들고 혹시 산을 올라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이 되셔서 미리 퇴직 이후의 삶을 계획해 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퇴직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밖으로 나가고 다른 가족들의 어떤 그런 각각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얼마든지 쉴 권리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자,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나의 그 많은 시간들을 잘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지. 자, 그 속에서는 나 혼자만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나 혼자 산다가 아니고요. 나 함께 산다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저도 가끔 보게 되는데 주거는 사실 혼자 하고 있지만 그들이 만나는 가족, 그들이 만나는 뭐 친구, 직장 동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함께 산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불어 사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사례자분께서 주신 이 고민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시고 함께 있는 이 가정 안에서 아내도 그리고 우리 사례자분께서도 그리고 자녀들도 물론 같이 뭐 생활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독립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녀들은 자, 그 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모두가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죠. 그동안 아내를 믿고 아내를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마음이 있고 또 아내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경제적인 것도 잘 관리를 하셨고 지금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오늘 이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자분께서의 어릴 적의 그런 경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실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것은 지금은 친족 성폭력이라고 해서 뭐 처벌도 받고 여러 가지 형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말하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것이 피해라고 인식받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죠. 저희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었고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 주지 않고 서로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존중되지 않을 때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나 그리고 가족 사이에도 경계라는 게 있고 그 경계를 서로 잘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죠. 이렇게 오늘 저희 사례를 보내주시면서 그 10살 때, 그 어릴 때의 그런 경험들이 조금 더 피해 회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을 털어놓으신 걸로 인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인식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좀 더 아내와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힘을 조금 길러보시는 거죠. 그전에는 아내의 말에 그냥 아내의 말이 다 맞을 거야. 내 생각을 말하기가 조금 어색해. 그리고 내 생각이 맞을까? 라는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이제는 내 생각을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펼쳐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나라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잘 보이죠. 나는 뭐 키가 160입니다. 뭐 나는 키가 180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몸. 그리고 저는요, 뭐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요. 다 이런 건 눈에 보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각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지. 이제 와서 무슨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해요. 그냥 나는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가 아니라 나 누구누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거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기 존중, 자기 이유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조금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왜 가스라이팅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의 단어로 뭐 요즘은 그루밍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생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뉴스에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들, 분명히 의도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영화 가스등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남편은 절대 좋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계속 현혹시켜서 그 사람의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우리 주변에 가스라이팅을 한 사람들을 저희가 만나봤을 때 당신의 이런 행동이 가스라이팅입니다 라고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깜짝 놀라세요. 왜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상대방이 느끼는 느낌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나는 그냥 좋은 뜻으로 상대방에게 얘기해 준 거였는데 그게 왜 우리가 보통 가스라이팅이 범죄에 많이 이용되다 보니까 제가 한 이 행동이 왜 이렇게 연결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나의 어떤 좋은 의도가 있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자기 선택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을 드러나다 보니까 상대방이 느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통제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피해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자, 나의 좋은 의도가 상대방에게도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뭐 30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면 상대방도
라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했을 때 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했을 때 라고 또 이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나의 표현이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내분께서 혹시 듣다가 이거 나와 우리 남편과 조금 비슷한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되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표현해줘야 좀 더 남편이 기분 좋게 그리고 이런 상처를 입지 않고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알아차림의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도요, 이렇게 여러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는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다양한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또 들어보면서 나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